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통적으로 9월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CME 그룹 데이터를 인용한 데 따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S&P 500 지수가 9월에 하락한 케이스는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노동절 휴가에서 돌아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8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연착륙이 힘을 얻으면서 그간 9월의 흐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연말까지 125bp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지표가 더 악화한다면 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에 25bp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bp까지 낮출 것이란 관측이 높지만 연준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볼 때 경제가 급격히 둔화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초기 대응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설명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4월 최고 4.84%까지 올랐다가 4.05%까지 하락한 가운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4가지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9월은 일반적으로 회사채 공급이 가장 많은 달 중 하나이며 둘째, 지정학적 요인으로 천연가스 등 현재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30년 만기 국채가 현재 과매수 상태인데 포지셔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어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 1950년대 이후 연준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상관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11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중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로 규정한 시기는 8번이었으며 선행적인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하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게임 체인저가 아닌 이유로 연준의 이중 책무 중 하나인 고용지표의 후행성과 시차를 짚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연준이 노동시장이 악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후에야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금리 인하에도 침체를 돌리지 못했다며 금리 인하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12에서 18개월가량이 걸리는데 그 사이 고용 악화 속도를 따라잡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8월이 끝나고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 그리고 2분기 GDP 수정치 등을 통해서 미국 경기는 현재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9월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이번 주에 나올 8월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중요한 한 주를 앞두고 저희 해선시대와 오늘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을 합니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개장을 했고요. 현재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폐장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을 맞이해 뉴욕 증시는 휴장하며 한국 시간 기준 지수 선물은 새벽 2시, 에너지와 금속은 새벽 3시 30분에 거래가 조기 종료합니다. 주요 경제대국의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S&P 500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일본의 8월 제조업 PMI가 49.8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매체 차이신이 집계한 중국의 8월 제조업 PMI는 50.4로 경기의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넘어섰습니다.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은 소비자와 중간재 기업을 중심으로 10개월 연속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으며 신규 주문이 늘어 지난 7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개월 만에 평균 투입 비용이 소폭 하락해
가격 압박이 다소 완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8월 제조업 PMI는 42.4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함부르크 상업은행은 독일 제조업 부문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중반부터 진행 중인 비정상적인 긴침체는 독일과 중국의 산업기업이 직접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 500 글로벌이 집계한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는 45.8로 나왔습니다. 조사업체는 유로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분 상황이 3개월 연속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목표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 마스터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더 단단하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한 주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잘 살펴주고 계신데 이번 주도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이번 주 주요 지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매달, 그죠? 매달 첫째 주. 매달 첫째 주는 뭐죠? 노동지표 데이, 그죠? 노동지표 위크. 노동지표 위크라고 제가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죠. 노동지표 중심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일단 화요일 같은 경우는 22시 45분하고 23시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뉴욕장이 22시 30분에 개장을 하잖아요. 22시 30분에 개장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45분하고 23시에 우리 지표가 있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지표 발표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포지션 갖고 계시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확정을 지으시고 조금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제가 팁을 조금 매매 팁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지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쫄트 그렇죠? 구인이직 보고서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이 구인이직 보고서를 뭐가 뭔지 사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인이죠. 구인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구인 숫자와 구직 숫자의 비율입니다. 비율. 자, 지금까지는 구인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이게 지금 1.9대 1까지 갔습니다. 재작년까지 1.8대 1에서 1.9대 1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 기업은 A기업, B기업 두 군데고 일을 하려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A기업에서도 오라고 하고 B기업에서도 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200만 원 줄게 와라 라고 하면 B기업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220만 원 주겠다. 그러면 A기업에서 이 소문을 듣고 220 플러스 뭐요? 우리 바깥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B는 자 이거 받고 플러스 알파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인건비의 상승. 인건비는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구인과 구직으로 나눠봤을 때 이게 이제 1.8 9대 1까지 갔는데요. 현재는 1.2대 1 정도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체킹을 일단 좀 하셔야 되고.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ADP 비농 21시 15분에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시 30분에 있고 22시 45분 뉴욕장 시작하고 45분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표 매매도 여러분들한테 일단 해드리죠. 지표 매매도 여러분들한테 일단 해드리는데 ADP 비농은 통상적으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매매하실 때 굉장히 조금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ADP 비농은 거의 변화가 없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의 우리가 골드 정도, 골드 매매하는데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22시 45분, 23시 지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엄청나게 많이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까지만 매매를 완료를 하셔야 됐나? 여기까지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일단은 매매를 완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시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달 동안 일정에서의 하이라이트죠? 비농과 실업률이 있습니다. 비농, 실업률. 비농과 실업률이 있는데 자, 제가 뭡니까? 잭슨홀 리뷰를 해드렸죠? 잭슨홀 리뷰를 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잭슨홀 리뷰를 방송을 해드리면서 파월이 얘기했던 거 있죠? 파월이 데이터를 보고 9월에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비농, 두 번째 실업률. 자, 요거 뭉뚱그려 가지고 노동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물가지표로서 CPI. 자, 미국의 FMCA가 미국 FMC입니다. FMC가 지금 우리 추석 때 있어요, 여러분. 추석 때. 추석 연휴에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대응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추석 때 일단 있는데 이 추석 연휴 때 전에 발표되는 세 개의 지표를 주목하셔야 된다. 비농, 실업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고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는 제가 언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필요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비농 지표가 뭐예요? 안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고용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파월이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CPI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 됩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를 봐야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죠. 자,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이 9월 달에 다 충족을 할까요? 아마도 충족을 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비농, 고용 지표가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는요, 여러분 지금 2.9%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9월, 10월, 11월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왜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 금리 인상, 2년 반 동안 한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 그 부작용이 노동시장 전반에 일단은 미치고 물가 지표에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9월, 10월, 11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 또한 뭐 때문에 그런다? 시간차 때문에 그런다. 예.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특히나 통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일주일 당장 시장이 지표로서 데이터로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는 당연히 그 다음 날 혹은 그 당일 날 발현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문서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요 시간차가 걸린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농, 실업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맞춰질 것이다. 자, 그래서 비농하고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노동지표 위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시는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미 증시가 휴장하고 또 8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기 폐장을 앞두고 거래가 마른 가운데 약보합과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시 45분경에는 19,645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하향을 하면서 11시 7분경에는 19,605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08% 정도 하락한 19,6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인데요. 현재 실업률이 4.3%인데 이게 더 높아지는지 그리고 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고용 시장이 약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변동성입니다. 역사적으로 9월과 10월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컸다고 하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불리는 가치주와 그리고 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이미 캐나다 중앙은행은 6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한 바 있는데요. 이번 9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난주 금요일 10월부터 오펙 플러스가 계획대로 감산량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수요가 다시 많아지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발표된 중국의 PMI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난 7월 9개월 만에 50 이하인 위축으로 전환을 했지만 오늘 S&P 글로벌 발표에 따르면 50.4로 확장 국면으로 다시금 전환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마스터님의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주요 이슈들 이번 주 살펴봐야 될 것 5가지 정도 짚어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노동지표 위크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것들 제가 방금 전에 일단 설명을 드렸고 네. PDP 잠깐 볼 수 있으면 예, 보면서 항생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자, 다섯 번째 일단은 항생 PMI 지표 나오면서 좀 설명이 됐는데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장으로 일단은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도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일봉상, 월봉상 계속적으로 하락장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자, 고점 일단은 낮아지는 형국,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사이클을 일단은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추세 작도라고 하죠. 추세선 작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고 요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조금 그으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채널 안에서 캔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모습, 종가상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가상으로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좀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나오는데 중국은 첫 번째로 지표가 나오죠. 지표가 나오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인민은행이죠. 중국은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발표를 해요. 통화정책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것들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특별히 오를 만한 모멘텀이 일단 없어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걸 일단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일목구름대, 그죠? 요 일목구름대에서 넘지 못하고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구름대 여기 있죠? 일목구름대에서 캔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일단 높아 보인다. 그러면 자,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방향이죠. 방향은 어디를 타겟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은데 일봉상으로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일목의 하단을 양봉으로 뚫었으나 뭡니까? 음봉 지금 두 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일목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일목을 깨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방향성은 제가 뭐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매도, 그죠? 방향성 일단은 매도 방향이고요. 매도 방향을 보시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내일 일목 있지 않습니까? 일목을 뚫는다라고 하면 여기 뭐가 보여요? 21선까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21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5일선, 파란색 5일선과 21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그리겠죠.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다시금 시장이 밑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일 항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 오전 10시 10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공개 방송하면서 그 공개 방송에서 하는 주요 종목이 이제 항생 종목입니다. 항생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체크해 드리면서 어느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제가 눈으로 일단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항생은 중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일목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매도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매도 장인 항생 지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일목을 타고 상승할지 내려갈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전략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나스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조기 폐장이라 관망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조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목에 걸쳐 있습니다. 그죠? 일목 걸쳐 있고 캔들이 굉장히 작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표 말씀드린 대로 구인이직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비농 실업률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튈 것인가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캔들이 일단 21선을 타고 가고 있고 5일선을 지금 파란색 선입니다. 5일선을 일단은 조금이나마 넘어왔어요. 그리고 일목 하단을 지금 지지 중이에요. 자, 그럼 얘가 오른다라고 하면 이 일목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일목 안에서 놀면서 뭡니까? 양운과 음운이 서로 크로스되는 이 지역까지 일단은 갔다가 이 지역까지 박스를 그리면서 갔다가
최대 비농과 실업률이 발표되면 방향성을 그때 정할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에 관한 팁을 제가 일단 드릴게요. 매매에 관한 팁.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자, 중요한 건 지표 있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표 있는 시간에 구인이직 보고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비농 실업률이 있습니다. 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집중적으로 한두 번, 두세 번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에 수능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추세를 가져가고 싶다. 조금 더 큰 대박을 노리고 싶다 하시면 비농 실업률이 있는 그 금요일에 일단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나는 주에는 매매 어떻게 하시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FOMC 있는 그 주요. 금리 결정하는 그 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지표들이 발표가 나서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전에는 뭐예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면서 소위 얘기해서 개미털기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노동지표 위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날 조금 오르고 내렸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재료는 거의 소진이 됐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FOMC에 발표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는 단기간으로 시장이 급상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 전에는 뭡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비농 실업률에서 승부 보실 분들은 그때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관망 사인을 일단은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금요일까지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놓고 빨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 2타임을 하죠. 오전 항생을 하고 오후에 우리 골드 나스닥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향성 정하는 법 그리고 청산하는 법까지 제가 일단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는 매매에 대한 기본을 확립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고요. 최대 금요일까지는 일단은 관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망 사인 들어주셨고요. 나스닥이 이번 주 고용 위크를 지나면서 또 어떤 추세를 그려나가는지 이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만약 매매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좋겠지만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농과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금요일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는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서 금리 인하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닥 전략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현재 시세와 함께 그리고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계획대로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감산량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강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추세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12% 정도 상승한 73.6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왜 관망일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일단 좀 간단하게 보면 네.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한 게 가장 크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감산 이슈나 아니면 감산을 유지하겠다, 감산을 줄이겠다는 이슈는 전부 다 소진이 된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자, 분봉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분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박스장을 그리고 있죠.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네.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봐도 뭡니까? 박스장이에요. 단기 박스장이죠. 여기 단기 박스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평선의 조합을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인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 나왔고, 그죠? 데드 크로스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데드 크로스 한 다음에 밑으로 추세 준 다음에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드 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골든 크로스 나오려다가 밑으로 훅 빠졌죠.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데드에서 골드로 가고 골드에서 데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데드 크로스로 또 빠졌어요. 데드 크로스 존에서 데드 크로스로 또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전략,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자, 일봉상 음봉이고 지금 힘이 일봉상 음봉이고 힘이 매도 쪽으로 일단 쏠린 그런 기운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은 매도 쪽으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단타 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고 제가 관망 사인 드린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장이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박스장이 갇혀 있어서 자, 이 캔들이 위로 올라오거나 일목상으로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밑으로 빠질 때 그때 매도든지 아니면 눌림 매도, 그냥 매도 혹은 추세 전환에 대한 매수 요거를 일단은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관망 사인 일단은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차트가 이렇게 왼쪽에 이제 매도장이잖아요. 완벽한 매도장인데 이쁘게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죠. 그렇죠? 5일선이 급격하게 꺾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격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 변동이 해외 선물은요. 가격 변동이 크면 좋아요. 그쪽으로 쭉 따라가고 그쪽으로 쭉 따라가고 매수 쪽으로 쭉 따라가고 매도 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가격 변동,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자, 왼쪽 보시면 자, 여기에서 5일선이 이쁘게 내리는 것과 여기에서 5일선이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쁘게 가격을 주면서 수익을 주면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컷을 다 따이면서 가는 그런 이평선이라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관망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 사인을 주셨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 다음에는 골드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데드 크로스 다음에 또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단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골드로 넘어가서 역시나 시세와 함께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500선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 상대적으로 짧은 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11시 15분경에는 2,53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강보합권인 0.16% 정도 상승한 2,5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한 전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매수일까요? 일봉상으로는 일단은 매수가 맞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요, 여러분 23시, 그러니까 22시 30분 지나고 1시간 일단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 치실 자리는 없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조기 종료하고요. 지금 뉴욕장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게 낫습니다. 관망만 하세요. 관망만. 일봉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5일선, 21선을 예쁘게 타고 가면서 매수 쪽을 일단은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해외 선물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방향 잘 모르시죠? 일봉상으로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평선을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평선 지금 뭐예요? 골든 크로스 존에서 올라가고 있는 매수 방향이다. 그렇죠? 매수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매수 방향 일단은 보시는 게 낫고 오늘은 보실 자리 전혀 없고요. 당연히 오늘은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은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끝까지 우리 해선 시대에만 집중을 하셔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수 사인을 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봉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평선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매매에 대한 팁도 전해주셨는데요. 이러한 팁들 또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만의 특급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앞두고 계신데요. 네. 혹시 내일 공개 방송에서 어떤 부분들 짚어주시나요? 제가 요즘에 많이 안 하기는 했는데 기법 소개 일단은 조금 해드리고 실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이 있거든요.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동영상 무료로 기법 동영상 무료로 내일 오전 중으로 일단은 띄워드리겠습니다.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데요. 5일선을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양봉 혹은 음봉이겠죠? 음봉의 종가에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일선을 터치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추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4일선도 있고 5일선도 있고 7일선도 사실은 있고 만들기 나름인데 단기적인 추세를 보는데 가장 적합하고 굉장히 많이 쓰는 이평선이 바로 5일선이다. 그래서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5일선을 터치한 양봉 혹은 음봉 종가 일단은 진입을 하면 되는데 자, 오늘 일단은 항생 차트입니다. 항생 차트. 항생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기법을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자, 5일선을 터치한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한 여기입니다. 5일선을 터치한 음봉의 종가 진입.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일단은 잡으실 수 있고 이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도 마찬가지고요. 이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봉도 마찬가지고요. 이 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쭉 우리가 수익을 일단은 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입을 했어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200명 앞에서 제가 일단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10틱 먹고 20틱 먹고 수익 내고 이런 거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수익을 내려면 여기에서 50틱, 뭐 70틱, 80틱, 100틱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홀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홀딩을. 이게 뭐예요? 이게 추세를 잡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를 착각하시냐면 굉장히 시장이 활발해요. 시장이 활발할 때 내가 50틱, 80틱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타점을 잘 잡았어요. 근데 이게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50틱, 80틱을 뭐 10초, 20초, 30초 만에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홀딩을 잘 하시고 추세를 잘 잡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나는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난 것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진정으로 내가 눌림을 계속 주면서 내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본 자리까지 추세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제가 이제 방송상으로 말씀드리는 5일선 추세 홀딩 기법입니다.
추세 홀딩 기법. 자, 5일선 추세 홀딩 기법은 뭐냐면요. 종가상으로. 종가입니다. 저는 항상 종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종가상으로 5일선. 매수 방향이면 뭐예요? 위. 매도 방향이면 뭡니까? 아래죠? 위나 아래에 종가상 형성이 돼 있으면 형성이 되면 뭡니까? 무조건 홀딩. 홀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를 들어갔다고 쳐요.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상으로 5일선 밑. 그렇죠? 종가상으로 5일선 밑이면 계속 홀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 타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종가만 제가 체크해 볼게요. 5일선 파란색 선입니다. 종가입니다. 종가 뭐예요? 종가. 여기까지 계속 홀딩. 5일선 이탈. 여기에서 청산. 이해되세요? 그래서 5일선 추세 홀딩 기법이라는 건 뭐예요? 종가상으로 5일선 위나 아래에 있으면 계속 홀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3분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8개 3분봉이니까 24분입니다. 24분. 24분 동안 홀딩을 해서 추세를 먹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 실제 방송에서 24분 컷 손절을 30티 걸고 30에서 40티 24분 동안 홀딩을 해서 매도 홀딩을 해서 수익이 났어요. 컷을 딱 이것만 걸었습니다. 3, 40틱만요. 더 거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손절을 아예 안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컷을 3, 40개만 걸고 뭐예요? 24분을 홀딩해서 70틱 수익을 낸 거. 이거 돼. 내가 일단은 타점 잘 들어갔는데 내가 원래 홀딩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타점 딱 들어가고 매매를 하는 순간에 10초, 20초, 30초 만에 뭡니까? 70틱 수익이 난 거하고 물론 70틱 수익 난 거, 여기에서 70틱 수익 난 거 뭡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지만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은요. 뭐예요? 1번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24분 동안 내가 생각한 목표가, 목표 자리까지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뭐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추세 홀딩 기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내 계좌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내가 타점을 잘 잡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굉장히 큰 힘으로 뭐 30초 만에 70틱 수익을 났다. 수익 난 거는 좋은 일이지만 향후에 나중에 똑같은 자리가 나왔을 때 내가 못 버텨요. 못 버티면 뭡니까? 10틱, 20틱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수백 틱 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가 청산만 하면 왜 수백 틱 가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청산하면 수백 틱 간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홀딩을 못하고 쫄청을 하니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얘는 원래 기법상으로 그리고 추세 홀딩 기법상으로 밑으로 100틱, 200틱 가는 애인데 내가 어떻게 홀딩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5일선을 타고 가는 추세 홀딩 기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는 안 나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단은 나오는데 오늘 일단은 나왔고 내일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추세 홀딩 기법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잠깐 조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일단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평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평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평선 매매를 많이는 안 하지만 시장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평선 매매 기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죠? 5일선과 21선 강하게 뚫고 나오는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 들어가실 수 있고, 자, 여기에서도 뭡니까? 5일선 기법으로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진입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21선을 터치하는 조금 모자라긴 한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21선 기법은 뭐예요? 21선을 터치하는 똑같습니다. 양봉 혹은 음봉의 종가 진입. 자, 그래서 21선 기법 여기에서 매수 타시면 되고, 자, 여기도 21선 터치했죠? 여기에서 매수 타시면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뭡니까? 5일선 터치했죠? 여기에서 매수 진입 쭉쭉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5일선 터치, 5일선 터치, 매수 진입 다 가능. 여기서도 5일선 터치, 매수 진입 가능. 여기서 뭡니까? 21선 터치, 21선 기법에 의해서 매수 가능해서 하루 종일 매수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나오면서 전부 다 수익 구간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견 선생의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이거는 뭡니까? 이평선을 이용한 타점 잡는 법.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잡았단 말이야. 내가 너무 타점을 잘 잡았는데 10틱, 20틱, 30틱에서 나는 소위 전문용어로 쫄청을 해버린다. 쫄청.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것도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5일선 추세 홀딩 기법. 5일선 추세 홀딩 기법으로 10틱, 20틱 먹는 사람들을요. 50틱, 80틱, 100틱 먹게끔 훈련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관한 모든 영상 제가 내일 오전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모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팀만의 차트 기법을 통한 꿀팁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꿀팁들 더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또 이평선과 관련한 강의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비농업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지표 발표 후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매매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분봉과 일봉상 박스권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 진입은 어렵다고 보셨고요. 일본 캔들이 일목구름대를 돌파할 경우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데드크로스가 2번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유리하겠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일봉과 이평선상 골든크로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추세이지만 오늘은 골드 선물이 조기 종료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서 관망이 유리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